우리는 지금 신라 6세기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이 버풍왕이라고 하는 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은 아니지만 신라가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신라의 통치 체계를 엄청나게 빠르게 그리고 다양하게 정비했던 왕이 바로 버풍왕이에요. 그래서 이 버풍왕의 업적이 굉장히 많고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버풍왕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버풍왕. 첫 번째로 율령을 반포합니다. 이 율령 더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이미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 백제는 고이왕 때 200~300년 전에 이미 법률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꽉 잡고 갔어요. 근데 신라는 6세기가 되어서 버풍왕 때에 율령을 정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관등제와 골품제를 정비했습니다. 이 관등제, 나라에서 일하는 관료들의 등급을 정한 제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골품제도를 한번 볼게요. 자, 골품제는 신라의 고유한 신분 체계입니다. 골품이라고 하는 말을 한글로 풀어보면요. 뼈에 품질이 있다는 거예요.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가장 성스러운 왕족은 성골이라고 불렸고요. 귀족들은 진골이라고 불렸고요. 그 밑에 또 다양한 등급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품제를 정비했는데 골품제는 뭐다? 신라 고유한 신분 체계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정비하면서 통치 질서를 확립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버풍왕 때에 불교도 공인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고구려와 백제는 이 율령을 반포하고 관등제를 정비하고 불교를 공인한 왕들이 대부분 다른 왕들이에요. 근데 신라는 발전이 느렸던 만큼 이 버풍왕 혼자 이미 다른 나라에서 차근차근 중앙집권 체계의 마련을 해오던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공인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처음에 신라 사람들이 불교를 믿기 싫어했대요. 근데 버풍왕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위를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불교를 수용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신화를 이용하게 되냐면 이차돈이라고 하는 신화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차돈은 불교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교를 믿기 싫어하니까 이차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나는 불교를 믿는 사람인데 내가 믿는 불교가 신기한 종교, 신기한 능력이 있는 종교면 내가 죽은 이후에 되게 신비한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버풍왕이 이차돈을 눈물을 머금고 목을 이렇게 자르는 처형을 해요. 보통 목이 이렇게 딱 잘리면 피가 나겠죠. 사람의 피는 빨간색인데 이차돈이 순교를 하고 나서 목에서 흰 피가 이렇게 엄청 높이 튀어 올랐다고 하거든요. 물론 믿거나 말거나지만 아무튼 어쨌거나 이런 이차돈의 순교를 통해서 버풍왕이 불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원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어요. 자, 연호, 우리 고구려 광개토대왕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연호는 한 왕이 즉위한 해를 기준으로 해서 횟수를 세는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이 버풍왕은 건원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함으로써 이 신라가 성장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일부 영토 확장을 해요. 그래서 어떤 가야를 정복하게 되냐면 금관가야를 병합하게 됩니다. 얘는 조금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 가야연맹에서 대가야랑 금관가야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하나, 금관가야를 신라 버풍왕 때 흡수를 해버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 신라가 전성기를 맞이하기 전에 지증왕과 버풍왕을 거치면서 신라가 중앙집권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버풍왕이 한 일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차근차근 해왔던 이러한 체제 정비를 버풍왕이 한꺼번에 다 했다는 거. 그래서 버풍왕의 업적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